네,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본인이 주장해왔듯이 국민 통합과 협치라는 시대 정신을 국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수많은 국가적 위기 극복도 그러한 국민의 통합된 힘과 여야 간의 진정한 협치라는 바탕 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그러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통 크게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를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대통령 정부 내내 그랬듯이 사사건건 발목 잡고 반대만 하는 구시대적 행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메토 지시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의아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직 청와대에는 정책실장이나 정책수석조차 임명되지 않고 정부에도 새 장관 후보자들이 내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지 국민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요 정책은 국가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고려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는 자칫하면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고 대통령이 국가 공적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채널을 이용해서 내리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말해 행여나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대통령의 사선이 공적 정책 결정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지금까지 야당과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내린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지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지시,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 등 지난 일주일간 대통령 메토 업무 지시라는 이름으로 일방적 지시가 연일 쏟아졌지만 지금까지 제1야당인 우리는 물론 국회에서도 단 한 가지도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협치인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우리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협치라는 것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인사차 야당을 찾아오는 것이냐 하는 실망 섞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해온 국민 통합과 협치는 립 서비스일 뿐이고 실상은 아직도 대선 승리의 희열에 취해 독주와 독선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협치 실종의 우려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사회적 논쟁이 있어온 사안이거나 우리 국가 안보 및 외교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 등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정부 내의 공적 시스템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처럼 국가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고 사회적 논쟁이 있던 문제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전 정부들은 그런 쉬운 일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밝힌 미세먼지 대책만 해도 집 밖에 나가면 숨이 막히는 하늘을 보며 고통스럽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나아가
노후 원전을 폐기시키고 신규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와 국민적 부담 증가도 함께 발표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모두 정규직화된다면 차라리 비정규직 채용 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기업이 아예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국민 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 국민적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무시한 채 눈앞에 인기만을 쫓는 난민식 좌파 포퓰리즘 국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입만 열면 모든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왔고 비선 실세의 개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지금 연일 내리고 있는 대통령 메토 지시가 어떻게 결정되고 누구에 의해 검토된 것인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밝혀야 합니다. 또한 대선이 끝난 지금에도 이전 정부에서 있던 일은 무엇이든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anything but 이명박 박근혜식으로 접근해서는 진정한 국민 통합과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인사 문제에서도 인사가 만사이고 국민 통합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에 있어서 대탕평책을 천명해왔고 지금 인사도 그렇다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요직의 인사는 한마디로 민주당 선대위 출신과 과거 민주당 인사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력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재인계가 아닌 소위 비문 몇 사람을 기용했다고 탕평 인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히 터져나오고 있고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당 대표와의 불협 화음도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탕평 인사란 이념과 노선이 같은 계판의 인사가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유능한 인사를 널리 구해 쓰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가 과연 대탕평책이라는 인사 원칙과 부합한 것인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탕평은커녕 극단적 이념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인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한때 주사파와 산호맹 같은 극단적 좌파 이념에 물들고 친북적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최고 핵심 요직에 속속 기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분들의 경우 비록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만큼은 국민에게 본인의 입으로 밝혀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보관과 대북관이 불안하다고 지적받아온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 간이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 핵심 요직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불식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우리 국가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요직 인선만큼은 국가관과 대북관, 안보관이 투철하고 충분히 검증된 분을 널리 찾아서 문재인 정부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합리적이고 강한 제1야당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사건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고 반대만 일삼고 권력투쟁에만 몰두했던 야당과는 다른 합리적 야당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독주, 극단적 좌파 편중 인사, 산타클로스 선물식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며 때론 온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야당들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과의 통합과 흡수를 공공연히 논의하면서 여당 이중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때 우리 자유한국당만큼은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국민정당으로서 분명한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지난해 한 개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을 자기 체제의 생존과 동일시한다거나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훈 내정자의 이러한 선 김정은 체제 보장 후 비핵화 추진 발언은 도저히 국정원장이라는 공직과는 맞지 않는 위험하고도 부적합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훈 내정자의 이 같은 인식은 비핵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과 전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북핵 폐기를 최우선시하는 세계적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독재 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것부터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수십 년간의 비핵화 약속이 결국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용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돌이켜본다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훈 내정자는 또 남북회담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때마다 핵 개발은 이제 끝났다, 완전히 해결됐다는 식으로 우리는 속아왔고 남북 교류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핵 개발 자금을 지속적으로 퍼주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와 그 운반체인 ICBM을 완성한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또다시 아무 대책도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 체제를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고 또다시 대북 퍼주기 굴종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서훈 내정자의 국가관과 안보관, 대북관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증할 것이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대북 퍼주기 굴종 정책이 재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김정은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는 모습을 다시 보지 않기를 모두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정우택 대표권은 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어제까지 업무 지시 1호, 2호, 3호식에 이름을 붙여가며 대선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나타나는 높은 국민적 기대감에 보여주기식 국정원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현 시점의 큰 과제인 것입니다. 정권 초기부터 야당 시설 주장했던 이를테면 국정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에서의 임해 행진곡 재창,
이러한 것을 업무지시라는 형태로 제일 먼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말로는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하면서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야당 때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사안들을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통합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권 초기에 뜨거운 국정운영 동력을 어려운 서민 경제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일 거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서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으로서 국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제에 대해서라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리 자유한국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후보들 간의 공통된 공약만큼은 우선적으로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 반대만 일삼던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조속히 민생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민 정책에 관한 정책 방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56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골목상권 보호 대책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컨대 생계형 업종을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복합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월 2회 의무 휴일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대규모 점포의 상권영향 평가를 건축 허가 시 제출하도록 하여 전통시장과 자영업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가 비슷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진흥기금 확대와 영세 임차인 영업보호,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 지정,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뜻이 비슷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이미 대표 발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 채무를 과감히 조정해 서민들의 빠른 재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입법 조치도 필요합니다. 근근히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우리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일에 대한 보람을 드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곧 이제 있을 예정인데 원내 대표께서 말씀한 것도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이 어떤 사찰도 못하도록 하겠다며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분리, 대공수사권의 박탈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관련해서 어제 조선일보의 동국대 법대학장 한희영 교수가 정보기관은 머리가 아니라 눈과 귀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칼럼을 냈는데 아주 시적절하고 이게 참고를 해서 국민들께서도 정보기관이 어떤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북한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해체입니다. 미군 철수입니다. 이 세 가지만 달성하면은 북한이 원하는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에 발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안 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이 아무 소용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분리한다 하는 명목을 하면은 수사관들 그 노하우라든지 지금까지 했는 게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원장 청문회에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해외 국내 정보 따로 나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합쳐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 정보기관들이 16개가 있었습니다. 다 세계적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9.11 테러를 못 막았다 이래서 왜 못 막았느냐? 해외와 국내 정보가 분리되어 있어서 자기들에게 갈등 때문에 못 막았다. 그래서 그 위에 상층에다가 ODNI라고 국가정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업무 시작 전에 항상 국가정보기관 대표가 브리핑을 합니다. 그걸 PDB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대통령 업무 시작 전에 국가정보기관장이 들어가서 오늘의 세계 현황이라든지 국내 현황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말처럼 눈과 귀를 밝게 해서 그렇게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보기관이 이제 정치 개입하는 것은 이번 대선 때도 보았지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는 정보를 약화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새로운 국정원장도 여기에 발맞춰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오케이 될 거고 여기에 발맞추지 않고 해외 정보를 따로 띈다든지 국내 정보를 대공수사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청와대에 대공수사 대상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기관은 미국 같은 대통령도 감시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되는 대통령 말씀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15년도 9월 11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배를 타고 구조에 나선 기간제 교사인지 정규직 교사 모두 똑같은 선생님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정부의 노동계획 취지에 맞춰서 이런 사람들에게 순직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다른 야당, 그 당시 야당입니다. 야당 의원들도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대통령이 요구하면 되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같은 법률을 적용할 때 저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든지 다른 비정규직도 순직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를 모두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치 국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자유한국당은 부당하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인격을 폄하할 생각은 없으나 벌써 언론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인과 아들의 병력 면제의 타당성 문제, 재산 증식의 정당성 문제, 가족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항들 중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를 총리나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정책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후보 검증팀들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팀원들은 수시로 모여 검증 방향과 검증 내용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창한 날에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인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연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 또 자동차 배기가스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소 10기 가운데 8기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30년 넘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질소산화물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약 1,090만 613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6%가 경유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유차의 연료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보초 간 이견이 커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공약 가운데 하나가 2030년까지 개인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한 것인 만큼 경유차 관련 문제 해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또한 중국발 황사에 따른 미세먼지는 그 발생 원인과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한중 정상회담 시 사드 보복 해제와 함께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간 협력 채널을 하루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연구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미세먼지 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당시 구성했던 새누리당의 10대 민생과제 추진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종료가 됐는데 이것도 다시 점검해서 민생과제를 분리해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